안녕하세요. 카페 애니어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오늘은 3번 유형과 7번 유형의 커플 관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커플의 이해를 좀 보면요. 머리형은 이제 7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가슴형이죠. 머리형의 이제 기본 정수가 두려움인데 이제 7번 유형은 좀 독특하게 그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두려움을 아예 그냥 회피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재미있고, 내가 이렇게 즐거운데, 뭐 고통은 뭐 어디 갔겠느냐? 고통은 없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회피해서 행복과 즐거운 쪽에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형 보통 보면 심사숙고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반면에 행동은 좀 더디고 그런데 7번 유형은 머리형 중에서 독특하게 행동도 빠르고 심사숙고보다는 이제 잽싸게 움직이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머리형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형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속에 두려움을 쌓아두지 않으려고 외부로 모든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는 이제 행복을 쫓는, 즐거움을 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슬그머니 이제 놔버린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슴형의 수치심이 있는 듯 없는 듯,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냥 수치심 같은 거는 조금 감춰 놓을 수가 있고 놔버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두 유형은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유형들이 어떻게 상호 매력을 느끼는지 그 부분을 좀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 7번하고 3번의 어떤 공통점은 융통성이에요. 융통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정형화된 거, 그래서 딱 이래야만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떤 스타일로 해서 이제 결말을 져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형처럼 심각하지는 않아요. 심각하지 않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파고든다든지 그것 때문에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뒤로 미룬다든지 그 일이 뭐 지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화가 가능하고 그때그때 생각이 달라지는 대로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거를 이제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사물을 인식하는 많은 내용 가운데 긍정의 틀로 그 문제를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런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닥치고 삽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유스럽고 그리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얽매이질 않아요. 이제 그런 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런 부분은 참 나랑 비슷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으로 통일된 조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3번 유형이 볼 때 7번 유형은 재밌어요. 유머도 많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빠르게 성과물도 잘 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욕구 충족도 그때그때 이제 잘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7번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딱 이렇게 얽매이지를 않고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잘 변화되는 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3번 유형이 봤을 때 7번 유형의 장점이고요. 7번 유형이 봤을 때 3번 유형은 굉장히 역동적이죠. 열정이 있고 그리고 결과물을 내요. 그리고 끈기도 있고 끈기는 7번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중간에 이제 마무리를 좀 짓지 못하고 그렇게 좀 흐지부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3번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거나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부지런하거나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서로에게 매력이 될 수가 있죠. 만약 3번하고 7번 커플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를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재밌죠. 그리고 활발하고요. 그리고 멋쟁이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로 갈등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즐겁게 어떤 두 사람의 만남을 하다가
아마도 양쪽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에서 많은 연락이 오게 될 겁니다.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 스타일은 3번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전화가 오거나 연락을 해야 될 때가 많은 것은 7번 유형이고, 어쨌든 두 사람이 달콤하게 오붓한 시간을 갖는데, 그놈의 휴대폰이 이제 방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조금씩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유형은 어디서나 돋보여요. 3번 유형은 이제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요. 7번 유형은 이제 잘 안 늙는 동안 스타일이에요. 워낙 긍정적이고 항상 스마일 스타일이라서 나이가 들어도 하는 일이 조금 하는 행동이 조금 그 세대 간에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리게 보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꿈 많은 소녀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멋쟁이로 이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정이에요. 나는 오케이.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도 좋아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상대방이 예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예스 할 수 없을 때 또 예스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이죠. 그렇게 서로 자기중심이 만나게 되면 부닥치게 되고, 부닥치는 것이 이제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7번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통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럴듯한 이유를 대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이야.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의 이미지를 좀 바꿉니다. 3번은 원래가 이제 자신의 그 일부만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변신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게 힘들어졌을 때, 웬만하면 그냥 잘 통과가 되겠지만, 힘들어졌을 때 상대방이 진심을 안 보여준다. 3번이 좀 진심을 안 보여주고 이미지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3번 입장에서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자기는 안 하고 나한테 떠넘기거든요. 7번이. 그러면서 또 3번이 멘붕이 오겠죠. 각각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갈등이 싹트게 되는 거죠. 내가 상담한 사례 가운데 이제 한 3년 정도 사귄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3년 동안 잘 사귀었는데 37 커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이제 중간에 고비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데 상견례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3번이 굳이 뭐 상견례가 필요하냐고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7번도 뭐 그거를 굳이 뭐 상견례를 해야 된다는 말에 자기도 굳이 태클을 걸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죠. 부모님 왜 상견례도 안 하고 하는 결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푸시를 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3번한테 간 거죠. 왜 남들 다 하는 상견례를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사연이 있었어요. 사연은 뭐냐면 자기는 그래도 괜찮게 도시에 나와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세요. 그리고 좀 완고하시고 고집도 세시고,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그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결혼식장에 보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줘서 그게 무슨 뭐 문제를 혹시라도 일으켜서 결혼에 지장이 있으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의 부모님들은 설득을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주저앉혔는데, 문제는 이제 파트너의 부모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왜 안 되느냐, 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됐지 뭐가 걱정이냐, 내가 다 커버해 줄 텐데, 뭐 이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도화선이 된 거죠.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전선에 확장이 됐어요. 전면전이 된 거죠. 뭐 과거에 뭐 섭섭했던 거, 힘들었던 거, 뭐 마음의 상처로 남았던 그런 걸 다 이제 폭발시키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다른 문제를 또 이제 일으켜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네, 파트너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심각해지는 단계까지 나가서 사실은 별거 아닌 이제 문제고 서로 이제 지혜를 맞대거나 아니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이 자존심 싸움이 되면 파국으로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부모님을 보여주기 싫은 이유는 3번 유형이 자기의 부모님의 어떤 그 본 모습, 그것이 이제 3번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실패한 모습이고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 알게 될 거고 부모님인데 나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다소 부모님이 조금 다른 사람 앞에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되니까 겪고 나서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해결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자꾸만 숨기려고만 하고 감추려고만 하고 안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문제로 비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진단 결과와 진술을 종합해서 당신은 3번 유형인데 아마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이미지가 타격에 가서 본인도 모르게 과잉 반응을 한 것 같다.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이렇게 힘들게 농사져서 나를 이렇게 번듯하게 만들어주신 자랑스러운 부모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성공한 이미지지 그걸 감추는 것이 성공한 이미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죠. 그래서 상견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견례를 이제 무사히 잘 마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커플 같은 경우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건너뛰려고 생각했어요. 이제 부모님의 푸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도 왜 그런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걸 결혼하면 다 알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대처를 하면 그럼 부모님에 대해서 더 효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이제 안 되는 것으로 또 선을 긋고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가면 되는 건데 문제가 없는 커플이 있나요? 다 문제가 있죠. 3번은 그래서 어떤 이미지의 타격, 성공한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약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드러내야 돼요. 그게 내 성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공했다면 그 과거의 어두운 부분도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고 자기의 실패한 이미지를 회피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 방안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3번은 실패에 직면해야 돼요. 뭐 실패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싫어하는 실패라고 예상하는 그런 것을 그냥 드러내야 된다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실패 없는 성공은 사상 누각과 같아서 쓰나미 맞으면 그냥 바로 쓰러져 버려요. 마치 아주 빚을 잔뜩 져가지고 그래서 부실기업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금리가 조금 오르거나 업계의 상황이 조금 나빠지게 되면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직면해야 됩니다. 7번은 어디에 직면해야 되냐면 고통에 직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즐겁게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또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반전이 있을 때 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아팠었던 어떤 경험과 고통을 극복했었던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고 행복이지 고통을 피해서 그냥 살짝 덮고 넘어가서 그냥 즐거움을 찾는 것은 그 즐거움이 결국은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덮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시간 연장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하고 7번이 이게 굉장히 회복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그 직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정직이 있습니다. 3번, 7번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대면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융통성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융통성이 많은 게 양날의 검이에요. 어떤 때는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고통과 실패를
살짝 넘어가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면 좋은 것들도 많아요. 굳이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정직하자 뭐 이래가지고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잘못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 자체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솔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특히 파트너에게는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그러한 게 커플 관계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픔, 단점, 그리고 집안 이런 것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은 이제 자아의 시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한 남자나 한 여자를 사랑한 거지. 아니, 그 낳으신 부모님이나 그 가족이라든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 나는 이 사람하고 사랑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나 신경 안 쓸래. 근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관용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내 파트너가 상처를 받으니까. 난 내 파트너를 사랑하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해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하고 7번 커플이 행복해지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으려면 대면하려면 정직과 진실 이런 것들 피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만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번과 7번에게 각각 2개 정도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은 7번에게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3번에게는 4번, 7번 파트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보통 이제 3번이 파트너에게 잘하기 위해서도 자기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런데 인생은 길고 또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할 일 중에서 우선순위 하나로 상대방 파트너에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거,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기획하고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이벤트를 열어주고 이런 것들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해줌으로써 나는 당신의 본질, 존재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하나도 안 해주고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만일 예를 들어서 36, 24, 36에 쭉쭉 빵빵한 몸매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밤 11시인데 족발을 뜯고 있어요. 그럼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죽을 때까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3번 유형은 7번 유형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져다 주는 것이 입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증명인 거예요. 사랑하신다고요? 증명해 보이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3번 유형, 7번 유형에게 의도적으로 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7번 유형의 관심이 굉장히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별의별 것 다 그냥 자기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소위 말하면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사랑의 한 표현이니까 7번 유형에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7번 유형은 3번 유형에게 역시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7번 유형은 눈치도 빠르고 스피드도 빠르기도 하고 해서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이 목표로 두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의 관심사와 성과를 내려고 하는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인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죠. 말을 많이 하지는 마세요. 알고는 계시라고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던지게 되면 내 파트너가 내 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구나. 일은 곧 자기예요. 그래서 3번 유형이 하는 일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의 대상으로 삼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은 3번 유형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좀 항상 마음에 두고 맨날 일에만 빠져갖고 나는 예뻐해 주지 않고 이런 얘기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먼저 질문을 해주거나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3번 유형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내 파트너에게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일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대의 어떤 장점 그리고 단점조차도 사랑해 주라는 거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3번 유형의 장점을 얘기를 해주는 가운데 단점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 단점에 대해서도 사랑해주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고 당신이 너무 열심히 나를 위해서도 일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것은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 네. 그런데 좀 쉬면서 했으면 좋겠어. 건강이 이르면 우리의 사랑은 물거품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좀 천천히 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 청춘 남녀들이 조사를 했는데 85%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을 뭐 해도 그만 뭐 안 해도 그만 그런 답변이 나온 게 85%래요. 젊은 남녀가. 그러니까 뭐 한 50% 정도는 뭐 결혼 안 하고 살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좋은 사람 있으면 하지만 굳이 뭐 내가 뭐 꼭 결혼을 뭐 하기 위해서 뭐 나를 희생하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식 구조가.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이런 공식적인 그 역사의 전통은 무너진 지 참 오래됐고요. 그것이 점점 심화돼 가지고 그래서 독립적인 형태로 인생을 살고 뭐 연애는 연애, 결혼은 결혼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거죠. 이미 뭐 많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는 커플이 별로 없어요. 다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다 좋으면 그게 사랑인가요? 싫어도 사랑인데요. 싫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방법을 몰라요. 그럼 방법은 배우면 되거든요. 우리가 무슨 뭐 학교에 다닐 때 수학, 영어 배웠지, 뭐 연애 배웠습니까? 안 배웠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살았느냐? 옛날에는 자기 욕망을 다 누르고 살아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자기 욕망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살고 싶죠? 좋은 세상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어떤 전통, 그리고 남들처럼 이렇게 따라갔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해야 되고 연애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거 배우시면 되잖아요. 책도 읽고 상담도 찾아오고 연애 공짜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이제 찾아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이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애니어그램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뭐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두고두고 이제 들으시면 좋은 학습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워크숍이나 특별한 과정으로 애니어그램 커플 이해라는 무슨 워크숍을 하거나 강사 과정을 해서 진행해야 될 내용인데 그냥 유튜브에서 지금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어, 그래서 못 듣겠다 그러지 마시고 찬찬히 들으시면 3번 유형에 대해서도 9가지가 있고 2번 유형에 대해서도 9가지가 있습니다. 2번이 궁금하시면 그 9가지 다 들으시면 2번에 대해서 도통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시리즈가 완성되면 45개가 될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카드를 가지고 애니어그램을 이해하는 과정도 했고요.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그다음에 노래, 인물 이런 것들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9차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끝났고요. 이제 5번, 6번, 7번, 8번, 9번이 남았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번과 7번의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다음 영상은 3번과 8번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서 항상 좋은 그런 모습 항상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